제작자로 또 많이 알려지셨잖아요. 이제 모든 가수들이 세계관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래, 뮤직비디오 보면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 세계를 만나다 보니 이제 시대를 만나버리니까 세계관이 필수가 돼버리고. 자, 여러분도 공부하고 저도 공부하고 요즘에 정말 새로 나온 게 너무 많아서 전국민 1학년이라고 합니다. NFT도 1학년, 메타버스도 1학년. 그래서 뭔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레벨업을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점점 레벨업이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보고 계신데, 오늘 레벨업에 모신 분은 가장 아마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그러면 세계관, 게임, 세계관, NFT도 세계관. 근데 참 추상적이에요. 도대체 세계관이 뭐야? 그러다가 제가 막 검색을 열심히 했어요. 세계관, 세계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딱 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동은 대표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과연 우리가 웹 3.0의 세계로 가게 되면 우리가 모르던 이 많은 세상,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세상이 펼쳐지는데 거기서 세계관은 뭐고, 세계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와 어떤 관계고, 여기서 무슨 직업의 기회는 없을까, 사업의 기회는 없을까, 많은 걸 모색해 보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자, 김동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말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세계관은 솔직히 말해서요, 세계관 단어 3개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세계관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적용됐고 미래에는 어떨 거고 좀 이렇게 풀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이 새로 나온 플랫폼들 너무 많잖아요. 새로운 기술들, NFT, 메타버스 어떻게 적용될지. 여러분 필기 준비 되셨습니까? 저는 아예 레벨업 시간은 아예 이거 필기 준비하고 내려옵니다. 필기를 하기 위해서 받침대로 쓰는 다리를 잠시 꽈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얘기 먼저 해주세요. 어떻게 여기 보면은 BTS 월드 제작자, 이 세계관 제작자로 또 많이 알려지셨잖아요. 어떻게 세계관이라는 단어와 만나시게 됐고 이 일을 하시게 됐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제가 게임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 경력을 이제 20년 정도.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여러 통신 동호회, 옛날에 캐텔이라 부르던 그 영화 접속 나오던 시절부터 여러 이제 통신 동호회들, 뭐 RPG 동호회니, 환타지 동호회니, 검과 마법 동호회 이런 동호회들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 동호회장, 시소비라고 부르는 동호회장을 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TRPG라고 부르는 롤플레잉 게임이죠. 그건 책으로 하는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자료가 책으로 다 있습니다. 책? 예. 도서로요. 그게 저한테는 일종의 행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진행하는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겁니다.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게 필요해졌는데 막상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세계관이라는 게 필요해졌다. 예.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런 의문부터 드시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지 그걸 할 사람을 정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세계관은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발전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해리포터라든가, 예, 책이 있지 않습니까? 재밌어. 이걸 만약에 놀이동산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내 구조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스토리상의 실내 구조가 등장을 안 하면 그걸 누군가가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가가 정한다든가, 스토리에 등장 안 해도. 네. 뭐 정원이 나오는데 그 정원 담장 너머에는 뭐가 있죠? 뭐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비춰주지 않은 화면 밖의 공간이 필요해진단 말이죠. 그걸 놀이공원을 만들든 네. 게임을 만들든. 왜냐하면 스토리를 그냥 영화를 볼 때는 내가 이 화면만 보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이제 열심히 비춰주면서. 그렇죠. 네. 근데 게임에서는 내가 이쪽 말고 저쪽을 보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360도. 네. 근데 그쪽이 만약에 하얗게 비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네. 그러면은 이제 스토리상에 등장하지 않던 옆집도 있어야 되고. 아하. 그러면은 경찰서도 어딘가에 있겠죠? 있겠죠. 그럼 그 경찰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이게 근데 뭐 몇 년대 뭐 영국이다, 몇 년대 뉴욕이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시대의 고증을 갖고 오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막 예를 들어서 2999년에 SF의 시대다. 그럼 경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 다 설계를 해야 되겠네. 네, 만약에 내가
이 시대에서 음료수를 먹고 싶다면 자판기는 어디 있으며? 어떻게 생긴 음료수며? 예. 어, 그 이 시대의 유행은 뭔지, 그렇지. 길거리 광고판에선 뭘 팔고 있는지. 그러면 사회, 경제, 문화, 금융 다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세계의 정치는 어떻고 국가는 뭐가 있고 그렇지. 뭐 종교는 뭐가 있고 신은 누가 있고 뭐 이런 설정들이 막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지하 제왕을 한 편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작가인 톨킨 선생님이 그걸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셔서 그걸 이제 게임으로 만들겠다. 네. 누가 작정을 해서 1976년도쯤에 만들어진 게 뭐 많이 모르시지만 던전 앤 드래곤스라고 부르는 메이커가 그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게임으로 즐기려면 네. 소설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게임으로 이제 즐기려면? 여러 명에서 모여서 소설대로 가면은 그냥 다 아는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안 가고 저쪽 동네를 가서 누구 이제 악의 무엇을 해치우고 싶다거나, 그렇지. 예, 그럼 딴 데를 가고 싶단 말이죠. 아, 그 딴 데를 갈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짜는 사람을 던전 마스터라고 불렀습니다. 시나리오를 마스터. 예, 쓰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걸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러면은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려면 네. 예. 이제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그렇지. 집이 있고 관리는 누가 있고 성문에는 누가 배치돼 있고 몇 시에는 뭐가 돌아다니고 이걸 다 써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예, 서양에는 1970 몇 년도부터 그런 게 계속해서 나왔어요. 200페이지 책들이 한도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뭐 게임 시나리오 북이에요? 그런 게 뭐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캠페인 세팅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국에는 좀 낯섭니다, 이게.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국내에 있는 뭐 콘텐츠는 깊이가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던전 앤 드래곤스, 뭐 섀도우 오브 미스터라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하나 보면 아는 사람들은 그 밑에 버티고 있는 수백 권의 책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동네에는 숲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나무 위에 여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방들이 어떻게 생겼으며 누가 있고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전쟁에 참여했고 이게 다 설정이 차곡차곡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시나리오를 짜야겠다. 아니면 이 사람의 뭐 술집인데 종업원 한 명이 납치됐는데 그 사람을 구해오는 시나리오를 하나 짜야겠다. 아하. 이런 준비를 해주는. 아, 그 인물에 대한 히스토리와 템플릿처럼 이렇게 다 네.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 있는 거군요. 그럼 그걸 이렇게 끌어다가 시나리오를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전은 발전했는데 네. 이걸 이제 역이용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자료 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 대상이 가수라거나 네. 새로운 세계라거나 네. 뭐 게임이라거나 이걸 이 체계적 구조화를 만들어서 분류하면은 새로운 시나리오나 웹툰, 웹소설, 드라마, 음악, 영화 아니면 심지어 물병이라든가 볼펜, 수첩 같은 디자인의 영역.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IP고 브랜드 IP고 그렇지. 예. 이게 어디랑 결합을 했느냐? 네. 아까 거는 이제 가상의 세계를 재미있게 더 시나리오를 더 많이 만드는 이런 용도로서 이게 나왔지만 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제가 2017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페이스북에 적혀 있었는데 이제 모든 가수들이 세계관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가수가 세계관을 갖고 나온다. 예. 그 2017년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뮤직비디오가 이미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 뮤직비디오 보면 세계관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뮤직비디오가 이제 더 밖으로 나가고 다른 콘텐츠, 웹툰이 된다거나 게임이 된다거나 어떤 컨셉을 더 발전시키려면 기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있어야죠. 예.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뮤직비디오 내용은 너무.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뮤직비디오의 컨셉, 우리는 우주를 구한다든가, 뭐 공포와 싸운다거나 이런 컨셉들이 즐겁고 재밌고 매료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미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는 게 이상하지 않고 그 뮤직비디오에 뭐 영화 시나리오를 방불케 하는 어떤 애증이라든가 뭐 연인의 죽음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막 담지 않습니까? 그 짧은데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예. 신기해요, 진짜. 예, 이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관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대로 멈출 수 없잖냐. 이걸 어떻게 노래 배경으로 쓰고 끝내냐.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럼 그걸 이제 체류할 자유. 오케이. 내가 이걸 좋아한다면 질릴 때까지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아하, 오케이. 예. 치료할 자유. 예, 그래서 세계관이 필요해지고 그렇다면 이 스토리, 이 컨셉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사람들, 웹툰, 웹소설이라든가 뭐 다양한 장르라든가 매체에서 네. 다룰 수 있도록 네. 기믹이라든가 어떤 아까 정리된 시트들을 네.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제공되는 것들은 이 사람의 영혼이 묻어 있어야 그렇죠. 그 영혼이라 함은 그게 노래 가사일 수도 있고 팬들이 만들어준 어떤 단어일 수도 있고 개인적 특징부터 음감, 노래의 가사, 메시지 이런 것들을 기믹을 통해서 담아내야지 이 새로운 것이 이 세계에서 탄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렵지만 조금 이해 갔습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네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제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뮤직비디오에 뭐 이렇게 슬픈 사랑 이야기야. 그래갖고 왜 주인공 막 여자 막 끌려가고 남자 주인공 두드려 맞고 막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옛날에. 그걸 이제 세계관이 있어.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약간 보면은 뭐 어린 시절에 뭐 이 그 추억이나 이야기도 살짝 들어가고 불행했던 뭐 이제 뭐 이렇게 갖고 한 3분짜리 정도에서 5분짜리 정도 되잖아요. 있어. 거기서 이게 IP가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웹툰, 웹소설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더 확산되고 적용되려면 세계관 작업을 한다라는 건 뭘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사이에 뭘 만들어요? 세계관 자체가 목적이 된다기보단 네. 먼저 우선되는 건 이게 하나의 컨셉으로 더 확장할 여지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해는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데 뮤비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뭐 뮤비를 싫어해도. 오케이. 근데 뮤비의 스타일에 열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서 멈추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뒷이야기가 더 궁금하거나 내가 그래서 소설로 글로 좀 읽고 싶거나 만화로 좀 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긴 이야기, 뒷사정도 좀 알고 싶다. 이게 하나면 다행인데 두 번째 무비, 세 번째 무비, 네 번째 무비가 연결이 돼 있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잘 모르겠어. 네. 그러면은 이걸 하나로 좀 보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웹툰을 만들려고 한다면 네. 이제 만약에 웹툰 제작사한테 웹툰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스토리를 써줘 버리면 그대로 뭔가를 만들 거고 그렇죠. 또 뭘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맘대로 그리고 그러면은 이 연결성, 일치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되면. 네, 네. 그러려면은 여기서부터 이 안에 증거, 그러니까는 명백한 증거죠. 화면에 나와버렸으면 증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편의점이 있어요. 여기 딱 나왔어요. 뭐 처음 뭐 연인과 부딪히는 곳이야. 네. 그럼 이 편의점은 화면에 나와버렸으니까 살려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골목은 임으로 만들어야 되고. 뭐 이 이야기의 줄기라든가 파생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자료들, 자료집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근데 이 소설을 쓰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게 세계관의 제일 아래 단계, 설정이라고 부르는 단계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있다거나 네, 네. 경찰서가 있다거나 근데 여기는 경찰서가 없대 무법지대에 뭐 이러면 이제 국가라든가 경제라든가 뭐 좀 세계에 대한 어떤 기본 설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저는 월드 크리에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뭐 옛날에 2차 대전이 없었고 뭐 어떤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뭐 오케이. 예, 현실과 다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선 왕실이 망하지 않아서 네. 지금도 조선 왕실이 다스리고 있고 이런 드라마 있었죠. 있었어요. 예.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월드인 거죠. 만약에 그럼 조선 왕실이 있었다면 군주제인데 그럼 여기는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면 외교 관계는 어떻게 맺고 그 아들은 어떤 관계고 이런 거 설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드라마와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드라마 시나리오? 아까 말씀하신 그 드라마 같은 거과? 이제 그걸 세계관과. 예, 그걸 비슷합니다. 시나리오는 스토리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기승전결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스토리라는 건 세계관 안에서 벌어진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세계관 안에서 벌어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이라든가 글에서 표현할 때 그걸 세계관을 순리라고 부르고요. 주인공이 뭔가 하지 않았다면 그냥 돌아갔을 그 세계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주인공은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세계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스토리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예. 가기 시작해. 그런 의미에서 세계관은 되게 재미없는 곳인 겁니다.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안 벌어졌으니까 아직. 그냥 어떤 세계인 거죠, 그냥. 오케이.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되게 좋아하시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분들은 세계관을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 있지만 아직 사건도 없고 주인공도 없는데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세계관은 재밌는 게 아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그 공간 안에 어딘가에 있을 수 있도록 존재한다라는 개념인데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봐온 모든 책들, 소설들, 창작물은 기승전결 스토리가 돼 있습니다. 맞아요.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책도 써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앞이 있고 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디지털, 멀티미디어, 게임 같은 기능의 발달로 네.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네. 스토리가 점점점 나의 이야기로 옮겨오는 겁니다. 내가 게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게임도 스토리로 구성돼 버린 게임이 있지만 어떤 건 오픈월드라 그래서 내가 꼭 마왕을 안 잡으러 가고 여기서 집 짓고 살아도 그만인. 그럼 그거는 세계관에 덧붙인 2차 창작이네요. 내가 움직여서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이걸 하기 위해서 세계관이 필요해진 거죠. 그 전에는 스토리가 있고 그 장면만 묘사를 하면 됐는데 네, 네. 이제 이 사람이 자유롭게 모든 곳을 돌아다니려면 모든 곳을 다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토리 말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아무거나 떠올려도 거기서 뭐 맹추격신이 있어서 막 도시를 가로지른다거나 막 구역을 막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이걸 열린 세계로 만들어서 메타버스에서 상상하는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면 이 영화에서 스토리에서 보여주지 않는 공간도 다 나름대로 타당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나가는 몰래 유리창 부수고 들어간 다음에 나오고 끝난 건물을 안에 복도랑 다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야지 내가 주인공 외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내가 어떤 세계를 만들었다면 주인공들 말고 내 자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있어야죠. 예.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다른 공간들이 이제 필요해지고 설정도 필요해지고. 아까 월드로 말씀드렸는데 네네. 뭐 아까 왕실이 있고 뭐 이렇다 그럼 타당한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심지어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영의정 자의정도 그대로 있나? 아니면 다른 걸로 바뀌었나? 그렇죠. 그러면은 뭐 포도청이라든가 사또는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나? 현대식으로 바뀌어 있나? 옛날식으로 돼 있나? 뭐 이것도 다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렇죠. 예. 여기다 한 칸 더 나은 거 이제 유니버스라고 저는 부르는데 네. 이거는 자연 법칙이 다른 겁니다. 예. 오케이. 예, 눈에서 레이저를 나간다든가. 아, 예. MCU 같은 거. 그렇죠. 그런 마법도 쓴다든가 가령 마법사가. 근데 예를 들어서 마법사가 마법으로 마왕을 물리치고 끝났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상의 힘인데도 힘의 고저가 있고 약점과 강점이 있고 그래야 돼. 예, 각 영웅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 있게. 이거 엄청 복잡하네요. 그럼 이제 법칙이 있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초능력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네. 이게 최초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이 세계는 원래 초능력이 없어. 근데 얘만 최초야. 그럼 차라리 괜찮은데 네. 사회에 초능력을 쓰는 사람이 많다면 정부랑 일반인들이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회 구조가 바뀌는 거고 뭐 초능력 가진 사람 출입 금지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공간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회 구조가 바뀔 거 아닙니까? 밑으로 월드도 바뀌고 설정도 바뀌고 거리도 바뀌고 그럼 요걸 이제 일치시켜 놓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뭐 마블 영화들 보면은 네네네. 아니면 엑스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초능력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은 초능력을 갖게 된 존재가 그 책임의 무게 때문에 고뇌에 빠지는 모습을 다룬다거나 이게 얼마나 실제 하지 않아도 진실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과 이유 때문에 이제 세계관이 필요해지는 거죠. 확장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메타버스 세계를 만나다 보니 이제 네. 시대를 만나버리니까 세계관이 필수가 돼버린 거예요. 아, 여기서 잠깐. 자, 이제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셨다면, 이제 드디어
이 세계관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데가 과거에 게임에서, 그죠? 근데 이 세계관이 메타버스를 만나면 이게 왜 더 그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나요, 세계관이?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되게 이야기가 또 많이 돌아갑니다만. 아, 괜찮아요. 더 많이 돌아가도요. 괜찮습니다. 이거 우리 이해하는 게 참 일반인들은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그냥 단어로만 썼지 이걸 진짜 이해하거나 왜 나랑은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로만 세계관이지 세계관을 저는 이제 누구 미팅에서 만나보면요. 그게 우리 회사의 세계관이고요. 그런데 세계관과 미션과 비전을 다 섞어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뜯어보면 세계관 없는데 그냥 미션 비전 있는데 세계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진짜 저도 메타버스에서 세계관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좀만 더 얘기해 주세요. 뭐 수많은 기술들이라든가 뭐 이런 걸 네, 얘기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계관의 세계로 가기 위해선 캐릭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게임에 들어가려면은 네. 게임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아 이게 필수군요. 캐릭터. 그렇죠. 제가 게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 뼈와 살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심지어는 여기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한다 그래도 저는 배우가 될 겁니다. 아마 역할. 아 나는 이제부터 당신은 특수부대원이고 부대원이니까 총을 들고 이제 비비탄으로 이제 적과 싸우면 됩니다. 뭐 이런 어떤 설정을 주겠죠. 그렇죠. 그럼 저는 그 순간 군인이라거나 네. 전사라거나 마법사라거나 이렇게 배역을 맡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배역을 맡게 되죠. 그냥 김동훈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 캐릭터 여전히 어떤 세계 작품 세계라든가 필명을 쓰기도 하고 네. 예, 앙드레 김 선생님처럼 이제 디자이너의 세계 화가 다 자기 캐릭터를 분리해 버렸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역할에 따라서 그 전까지는 항상 제 본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냥 김동훈이고. 예, 저는 그리고 김민경이고. 학교도 다니고 그렇죠. 신도가 되기도 하고 뭐 형제 자매 내지는 뭐 상사 부하 여러 가지 역할 이웃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은데 그게 다 저랑 언제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분리돼 있지 않았죠. 그냥 역할이라 불렀죠. 우리의 다양한 역할들. 그렇죠. 예, 자녀로서 넌 어떤 걸 했으며 부모로서 오케이. 어떤 걸 했으며 근데 인터넷 세계가 펼쳐지면서 저 캐틀 때부터 이제 닉네임 네. 아이디라는 걸로 이제 서로 통용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아이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발전하다 이제 SNS까지 와버리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옛날엔 내가 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거였습니다. 뭐 네이버 카페 등산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 가입하면 등산 새내기 뭐 이런 새싹 같은 걸 붙여줬죠. 붙여줬죠. 자전거 동호회 들어가면 자전거 이렇게 아.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에 내가 이제 가입을 해서 들어가는 형태란 말이죠. 네, 네. 예. 그게 이제 예전에 방송에서도 보면 다루던 플랫폼 중심의 사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SNS 시대가 되면 SNS의 특징이 욕을 할 수 없게 돼요. 왜냐면은 거기에 글을 올린 사람이 다 제 친구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가 팔로잉을 걸거나 네, 맞아요. 예.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이 다 내 친구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근데 여전히 예전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은 저의 이 피와 살로 돼 있는 저의 육체를 기반으로 김동훈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친구를 맺어놔요. 친척, 학교 사람들, 직장 사람들, 친구, 뭐 짬뽕으로 다 모여 있어. 이 사람들의 네, 네. 공통점이라고는 나, 아하, 오케이. 예, 내가 나를 있어요. 중심으로 내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MZ 세대란 말로 묶을 수 없는 이제 세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태어날 때부터 SNS가 있었던 친구들은 이걸 섞을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들로 구성돼 있으면 굳이 중학교를 가는데 이걸 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 계정을 따로 만들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계정 따로 만들고 그래요? 네, 네.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이돌을 좋아한다. 그럼 내 계정으로 아이돌을 좋아하기가 되게 부끄럽고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계정 하나 또 만들죠. 예. 근데 이 아하. 계정의 친구들은 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만 있어요. 구성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캐릭터가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오케이. 또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우글우글 모여있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이건 개인이 친구들로 구성돼서 집단처럼 보이지만 한 명 한 명이 다 커뮤니티예요. 오케이. 따로따로. 마치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패친을 끊어. 그렇다고 이 전체 구조가 달라지질 않아요. 나만 달라진 거지. SNS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한 명 한 명 한 명이 다 커뮤니티예요. 예.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 그렇죠. 예, 저는 그걸 셀이라고 부르는데 셀. 네. 예전에는 커뮤니티가 딱 있고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한 사람, 회원 탈퇴를 하면 벗어나는 어떤 단체 그렇죠.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구성원들이처럼 마치 구름처럼 연결돼 있으니까. 예, 서로 다 다른 모양새지만 어쨌든 다 비슷비슷한 평판이라는 게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 부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본캐가 그러네요. 나라면, 본 캐릭터가 나라면 네, 네. 부 캐릭터. 예. 아, 부캐들로 계정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그렇죠. 이루고 있다. 자, 고양이를 좋아하는 나. 이러면 별로 공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나. 맘카페 네. 말이에요.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한 캐릭터가 만들어진 건데 그렇죠. 이걸 은연중에 그게 나지만 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맘카페를 마치 인격체처럼 호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정치색도 가져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이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근데 인식하기가 되게 쉽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캐릭터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하. 사람은 복합적입니다. 네. 캐릭터는 단순하죠. 그럼 맘카페에 가면 여기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캐릭터가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집단은 바로 기업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집단들이 언제까지 게시판에 모여서 글만 쓰고 있을 거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오케이. 그 안에 친구도 있고 갈등도 있고 권력 투쟁도 있고 헤게모니 싸움도 있고 막 온갖 맞아요. 일들이 이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안에서 또 벌어지는데 벌어져요. 네. 그 과정에서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글로만 보질 않고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시지 않습니까? 영상 쪽이 훨씬 더 정보 전달력이 좋죠. 네, 네, 예, 네. 화상회의 같은 거. 그거보다는 대면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걸 용량이 많다라고 해보죠. 텍스트는 용량이 작고 킬로바이트로 뭐 조그맣게 전달할 수 있고 문자처럼. 사진은 이미 그 데이터가 좀 많이 들고 용량이. 네, 네. 동영상은 더 많이 들겠죠. 대면은 훨씬 많이 든다고 가정한다면 오케이. 우리 이 커뮤니티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용량을 쓸 방법은 뭐냐? 글 말고. 글 말고. 게시판에 글보다 이제 짤방이라 그래서 막 이제 사진도 올리고 막 이런 문화가 네, 발전해서 오히려 본문은 몇 킬로바이트 안 되는 내용인데 맞아요. 재밌으라고 올린 사진이 1메가바이트라서 맞아요. 책 한 권 분량의 데이터를 사진에 써버리고 밑에 용건이 좀 있고 뭐 그게 또 이제 서로의 감성이라든가 이 글의 톤이라든가 내 캐릭터의 정체성 뭐 이런 거를 감추는 문화 활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따지고 네. 보면. 자, 부캐가 사회를 이루고 공통의 목표로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이제 사회 활동을 시작한다면 네. 이제 그들에게는 기술이 필요해진 겁니다. 우리의 이 사회를 좀 더 시각화시키고 그 고도로 발달시키기 위한 무언가의 기술이 도입될 여지가 생겼다. 그렇죠. 이제. 아. 자, 이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체계적으로 사회성을 가지고 문화와 정서를 하나로 묶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바로 메타버스인 거죠. 아까 제가 유니버스라는 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네,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얼터네티브 유니버스, 대체 역사라는 거, 네, 네, 대체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 우주 말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메타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 거기서 유니버스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 메타는 현실이 아닌 초현실, 그렇죠? 그 소설에서부터 그게 연유된 건데 이걸 그쪽 세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유니버스가 자기 세상이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양이를 주인으로 모시는 집사들의 모임 이 우리 세계고 예. 예, 그 안에 수많은 고양이 캐릭터들이 있고 내 고양이가 있고 그렇죠. 내 고양이를 사진으로 찍고 캐릭터로 만들고 굿즈 같은 걸 만들어서 자랑하고 서로 치료법
기업이라든가 병원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럴 때 네. 이 유니버스에서 바깥 세계 그러니까 현실 그럼 그쪽 입장에서 보면 메타가 현실이고 유니버스가 자기들 세계란 말이죠. 국회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거기가 메타고 거기서 보면 여기가 메타네. 그렇죠. 거기는 우리는 이제 초현실 세계 내가 평생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내지는 어떤 세계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망아지를 타고 다니면서 귀여워해. 망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래. 근데 하지만 그 안에는 40대 아저씨도 있고 5살짜리 꼬마도 그쵸. 있고 공통점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걸 게임이 이미 해봤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어떤 뭐 이제 유명한 MMORP들이 이제 정모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보면 막 길드장은 위대한 우리의 추앙받는 길드장은 중학교 2학년이고 옆에 전사는 경찰이고 전사의 절친인 마법사는 룸사롱 사장이고 엉망진창이고 게임의 캐릭터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겁니다. 이 안에는. 오케이. 아, 이거 재밌다. 예, 그 세계에서 그렇게 부대끼고 살았는데 적과 그렇지. 싸우고 이기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예, 혈맹으로서 살았는데 네. 정작 밖에서 만나보면 공통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지. 이게 고도화되면 될수록 네. 우리가 기업에서 이제 40대 남성이 뭘 한다 이런 분류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양이를 좋아한다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케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다 뒤져서 찾아봤더니 뭐 20대의 여성의 뭐 싱글이 뭐 이걸 하더라 이런 통계가 나올 수는 있어요 분명히 예, 실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마케팅이든 뭐든 설정을 하면 이게 맞냐? 결과는 나오지만 그러네. 그건 그냥 단순히 결과일 뿐이지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의미 있는 데이터가 바로 메타버스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고양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내부에 있다는 거죠. 아하. 진짜는. 네. 그러면은 유용한 정보들이 오히려 그 안에 있고 그렇죠. 바깥에서는 이걸 얻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심지어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정서, 자기들만의 용어, 질서와 문화를 갖고 있어서 심지어는 나도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들어갔더니 어떻게 그렇게 고양이님을 모실 수 있냐면서 퇴출당해 버렸어.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셨어야죠. 함부로 댓글 다다가 퇴출당하겠네. 예, 그게 자연 발생한다는 거죠. 꼭 누가 만들어줘서가 아니라.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부캐하고 커뮤니티하고 문화를 설명드렸는데, 그건 이제 메타버스로 향하는 준비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가령 VR이 발전한다. 350조 시장이다. 이럽니다. VR이 네. 있으면은 뉴욕에 있는 사람과 뭐 옆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뭐 한국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죠. 일을 할 수 있대. 네네. 아, 일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모티브가 안 생길 수도 있어. 노는 건 하겠다. 노는 거. 예. 아니죠? 근데 이런 겁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다 이 사람을. 네. 이런 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어떤 부캐들은 서로 본체를 아는 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아. 예. 설사 부캐를 알아봤다 하더라도 현실에 아는 척을 하면 안 되는 게 예의인. 펭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 거죠. 그걸 관심 가지고 그걸 캐물으려 그러면은 펭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퇴출당할 겁니다. 아, 그 사람 나 누군지 아는데 나 아는 사람이라면서 신상을 만약에 밝히려 든다면 바로 퇴출당할 거예요. 안 돼. 예,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약속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 문화권에. 오케이. 부캐를 만날 방법은 비주얼라이즈밖에 없다. 3D 그래픽 최소한. 내 캐릭터 말이죠. 아, 여기에 뭐 어디 Y님이라는 분이 계셔. 되게 유명하셔. 그분이 이제 3D 월드 쪽에 캐릭터 들고 이제 자기 작품 전시 설명하려고 나오신대. 근데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야. 예, 캐릭터예요, 캐릭터. 캐릭터가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3D에 대한 열망도 생겼고, 공간에 대한 열망도 생겼고, 그러면은 이 사람과 좀 더 입체적으로 만날 방법. VR 다큐멘터리 중에 죽은 딸을 만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VR이 필요하냐? 이세계 대표가 한 거. VR 말고는 그렇게 만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는 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더 데이터 전송량을 더 끌어올려서 더 커뮤니케이션을 강하게 할 방법이 VR밖에 없다. 맞아요. 없기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꼭 그런 분 말고도 부캐도 똑같습니다. 아하. 그걸 조종하는 본캐가 있긴 하지만 내가 네.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본캐보다 부캐가 더 만나고 싶고 더 활동하고 더 친근하고 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SNS에서 그런 교우 관계를 쌓지 않은 분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가 안 가죠. 저처럼 캐틀 시절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을 채워온 사람들은 실제 친구보다 몇십 배 더 많고 정서적 교감을 오히려 실제 만나는 친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못한단 말이죠. 20년이 넘도록 깊은 철학적 논의를 해온 사람이 친구 중에 있기가 쉽지 않다. 아, 그러네. 거기서 그 많은 경험과 대화를 했다면. 이제 어. 이게 때로는 이제 나이도 초월해진 상태에서 그때 나는 중학생이었고 상대는 대학생이었을 수도 있고 오케이. 교수였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뭐 둘 다 이제 밀리터리에 대해서 뭐 관심이 높아 만약에. 그래서 우리는 10년 넘게 밀리터리 통지인데 한 명은 그때가 중학교 1학년이었고 한 명은 그때가 대학생이었어. 뭐 이런. 너무 재밌다 이거. 예. 근데 그러면은 얘랑 같이 총 들고 진짜 서바이벌 전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라는 니즈가 있다면 이제 월드도 생길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무리가 되게 숫자가 많다면 어느 날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게임 만들자라고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VR로 이 사람을 봐야만 되는 3D로 봐야만 되는 이유도 생겼고 캐릭터도 생겼고 그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그렇죠. 자, 영토, 국민 다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권이랑 경제, 문화가 남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제가 굳이 얘기 드리지 않아도 이제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 전에는 디지털이라는 게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성립시키기 힘들어서 무슨 이게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그냥 우리 모두는 소유권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요가 아닌 이상 어떤 노력이 발전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그렇죠. 이제 블록체인과 NFT가 생기면서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존재했던 이 니즈들이 기술을 만나서 이제 우리만의 사회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